안녕하세요. 더블리엠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비 공제라는 이름으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돈이 의료비 공제라는 이름으로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에 대한 조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의료비 공제는 1년간 우리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인데요. 네. 단 세전 소득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00만 원이면 3%니까 30만 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의료비 너가 병원에서 치료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좀 면제시켜 줄게. 근데 너무 조금 치료받은 건 안 되고 너가 세전 연봉 기준으로 3%를 넘게 병원비로 좀 소진을 했다면 내가 세법으로 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병원만 가면은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 안 되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네. 치료 이외의 목적, 성형 미용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 있잖아요. 네네. 건강검진은 뭐 요새는 좋은 병원 가서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그렇죠. 그 이제 검진 목적이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만 되는 거고 미용이나 조금 이렇게 이뻐지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의료비 공제에 있어서 뭐를 챙겨야지 좀 누락이 없을까요? 예, 의료비 공제도 대부분의 공제 항목과 마찬가지고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국세청이 국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료비 쓴 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다 알 수 없고요. 병원에서 1월 달쯤에 국세청으로 이 사람의 의료비가 이만큼 우리 병원에 썼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송부해 줍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병원이 폐업한 경우. 임플란트를 3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 치과가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국세청으로 송부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다음에 1월인데 그 전에 폐업했으면 내용이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철저하지 않아서 들어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간소 서비스에 있는 내용들만 대충 신고하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었냐면 피부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피부과하고 성형외과하고 함께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피부 성형외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병원이었고 그런 병원의 대부분의 매출은 성형외과 쪽 진료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피부 질환으로 내가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송부해주지 않는 거죠. 귀찮으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제 치료 목적인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소화 서비스에 당연히 누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도 그렇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의 경우에는 결제하신 다음에 카드 영수증 말고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종이를 주는 거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잘 보관해놨다가 혹시 간소화 서비스의 내용이 누락되면 이제 그걸로 대체해서 소명 자료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부 미용이라든지 성형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건데 병원 중에 피부를 치료를 하면서 미용까지 같이 하는 병원은 실제 치료 목적으로 뭐 몇백만 원치 치료를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의 대부분의 매출은 성형이라든지 미용으로 대부분 매출이 잡히니까 애초에 의료비 공제가 안 되는 병원이라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쉬운 건 나니까 그러면 내가 증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수증을 챙겨서 따로 청구를 해야 된다. 네. 맞죠? 근데 그게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조그마한 영수증이 아니라 예. 병원에서 명확하게 제작을 해주는 병원 영수증을 챙기면 도움이 된다. 네, 그냥 한 가지 덧붙이면 네. 카드 영수증으로 왜 인정이 어렵냐면 그냥 총 결제 금액만 나오고 병원 이름이 찍혔는데 미용 성형으로 1,000만 원 썼는지 뭐 무슨 질환을 썼는지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결론은 뭐 병원에서 실수로 신고를 구세청에 해주지 않거나 혹은 폐업을 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될 시에는 내가 챙겨야 된다. 근데 챙기는 것이 병원 영수증을 챙겨놔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걸 다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챙기는 게 쉽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임플란트나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 진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해놓고 또는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네, 어차피 카드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로라도 공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네네. 카드 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의료비 공제가 될까요? 일단 돈은 한 번 썼는데 어디로 공제가 될 거냐? 네. 라는 질문 같은데 일단 저는 항상 이런 질문에는 둘 다 되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되죠? 맞았어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이중으로 되고요. 뭐 현금으로 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셨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결론은 카드로 하면 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나갔던 영수증 정도는 따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잘 찍어 놓으셔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첨부를 하면 된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거나 저희를 응원해 주실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